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썰롱스 TV 제 129회차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새 그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업에 관한 얘기인데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솝우화가 있죠. 지나친 욕심이 모든 걸 이렇게 만다, 그런 내용인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얘기를 보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어떤 사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거위가 있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다. 그런데 거위의 몸 안에 그 거위가 매일같이 황금알을 하나씩 낳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거위 안에 황금 덩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위를 잡았죠. 그래서 뱃속은 다른 거위와 사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위는 죽었고, 농부는 더 이상 황금알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그러니까 강조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인 가치를 잃지 말라는 메시지죠, 이게. 근데 진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현실에서 황금알, 왜 이런 우화가 생겼을까요? 근데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게 오늘날 우리 세상에 어떻게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요새 그 비유를 보면 기업을 여기에 간주할 수가 있어요. 왜 기업이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이득을 낳는 그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은 그 사원수가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세계 제일의 휴대폰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휴대폰 생산수가 명간 억대 수준에 달한다죠. 그 수익이 엄청나죠. 그래서 그 수익을 보면 우리나라 조세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뜯어보면은 이게 일 개인이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직원이 10만 명이라 되는 그 직원이 모두 합쳐서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회사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봐요. 한 개인의 힘과 그 10만 명의 힘이 합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개인이 하면은 아무리 그 좋은 발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큰 효과를 낼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에디슨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에디슨은 스스로 참 많은 그 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디슨도 큰 회사를 만들었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그 에디슨이 만든 회사인데, 미국의 방산업체 거기다 에디슨이 만들었죠.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를 보면 10만 명이 그 휴대폰이 얼마나 그 정밀하고 아주 휴대용 컴퓨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10만이 하나로 뭉쳐서 일을 하는데, 그 수익을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나라에 그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수입이 200조 가까이 된다 그러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한답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가 만약 부설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조세 수입이 3분의 1이 줄게 이미 한번 겪었지만, 그래서 현재 이재명 정부가 삼성을 찾고, 요새는 좀 나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마구 못 살리고 그게 있었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는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파산합니다. 그 삼성 회사가 어떻게 무너지냐? 그 노조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주가 있고 임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노조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노조와 임원과 합쳐져서 회사를 만든 거죠. 근데 이 노조 임원의 비율을 8% 정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국유화한다 이렇게 되면 그 조직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깨지면 그게 사기업체인데, 이걸 이렇게 사기업체를 국유화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 해가지고 이걸 부숴버리면은 그 수입이 별 볼일 없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다 부서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파멸하게 되는데, 이런 그 비능률적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알고 보면 뒤에서 북한이나 중국이 시키는 거죠, 요게. 그래서 이 공산국가들이 과거에 파멸했어요. 40년 벌써 언제입니까? 냉전 끝났을 때. 그래가지고 아주 못 살던 그 회사들이, 그 나라들이 다 재벌을 다시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파괴되면 우리나라 소득은 거의 $0로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기업이 파괴되고 노조와 그 사주가 노조로 인해서 기업 파괴되면 먼저밖에 안 남죠. 기업이란 건 그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거니까
사람이 모여서 힘을 합쳤을 때 그것이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부서지면 먼지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 요새는 근데 요새 세상은 노조도 공산주의 다 소멸된 세상이죠. 일만 열심히 하면은 자기 수입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케인즈 경제학에서 저기 노조나 그런 그게 다 수학적으로 정확히 이게 소득 분배가 계산돼서 그게 이제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소득 분배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이루어지는 게 현대죠. 그래서 이 살기 좋은 세상 이걸 노조해 가지고 다 붙여버리면 한 6개월, 노조는 3개월 하면은 회사가 이제 타협하게 되고 6개월 하면 회사가 없어집니다. 소득도 없고 노조도 없고 사주도 없고 그러면 완전히 먼지돼서 망가지는데 이러한 건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비교를 좀 한번 해보겠어요. 한국과 미국은 사실 같은 나라라고 해도 무방하죠. 우리가 가난하죠. 미국의 소득이 옛날에 이제 전쟁 끝나 6.25 끝나고 나서 60년대는 50분의 1이었고 지금 한 5분의 1 정도 되죠. 경제 수준이. 그 국민 소득은 한 70% 정도 되죠. 미국이 7만 불, 우리가 4만 불. 그러니까 반 정도.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빈부차가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부자라는 얘기인데 개인 소득으로. 일본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그럼 뭐가 같아요? 경제 운영 철학, 나라 운영 국정 철학이 같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같은 나라라고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이 박사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군인 출신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 이 박사하고 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4.19 때 그 고대생들이 최인규가 내무장관 할 때 발표하며 고대생들이 사망에 책임지고 이제 이승만 박사 망명을 가셨죠. 근데 광주 사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광주나 부모 사태가 과연 민주화 운동인가? 이 공산화 시도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미. 이 민주화 운동 같으면은 그냥 민주화인데 거기 왜냐하면 노조가 마치 문호동무임금 나중에 이제 대우조선과 문호동무임 이렇게 되는데 기업을 완전 비기업화계죠. 그래서 수익이 좋습니다 거기도 원래는. 기업화계 나가는 거 보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계급투쟁인데 오늘날 계급투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새 군대 문제도 나오는데 군대를 이 건국 초기에 우리나라가 48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시대 국가가 탄생했죠. 그때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생겼죠. 근데 이제 이 6.25가 터졌어요. 그리고 6.25가 터지니까 육군사관생도들이 TNT를 지고 밤에 워카에다가 술을 따라 먹고 전쟁터를 나갔대요. 출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탱크 밑을 T-34 탱크 밑을 기어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는지 다 돌아가셨는지 오래된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비교가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도 이런 정신을 다시 못 받고 다시 물려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독재를 우리가 비판을 하는데 이분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시절에 업적을 한번 봅시다. 그 당시 취직률은 제 기억으로 거의 600%였어요. 그리고 취직률 600%라는 것은 한 사람당 6개 취직자리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혼율이 95%였어요. 거의 다 결혼했죠. 5%는 대기인. 현재 성혼율과 취직률 한번 보세요. 청년 실업이 지금 160만이 넘다 그럽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꿈도 못 꾸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국가부채는 영원히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400억 달러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외환위기로 2,400억 달러 IMF가 왔죠. 그리고 이원파원 1,000억 달러 IMF고 그리고 또 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다 갚았는데 또 북에다 터주기 시작하고 지금은 국가부채가 2,000조가 넘는다 그러죠. 물론 경제부가 80년대하고 비교해볼 때 60배 이상 커졌어요. 근데 지금 IMF 온다는 경우가 끊임없이 날아들고 있죠. 전쟁 위험도 커지고 있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를 자꾸 하자 그러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에서 경제가 망가지죠. 못 사는 방향으로 경제를 끌고 가서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의 나라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요. 국민을
그 배가 고프게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게 만들어서 딴 일을 못 하게. 그러면 이제 지도자 시킨 대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재 그 그러니까 빵 가지고 이제 독재를 하는 건데, 요것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의 그 기본 통치 방식입니다. 그 이런 길을 가면은 나라가 망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방법으로 간 나라가 이제 베네수엘라. 그 베네수엘라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죠. 베네수엘라는 뭐 얼마 전에 다 망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좀 많이 틀려요.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땅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걸 이제 친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수입해서 수출해서 이렇게 먹고 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법관이 이거 자꾸 써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김일성 장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죠. 법원이.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대표가 우리 법연구회랍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 5급 공무원 시험을 믿을 수가 없죠. 문제가 커요. 북한이 이게 북에서 돈 줘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지금 대입수능도 그렇고 시험이 죄다 망가졌어요. 사탐, 과탐 이거 해가지고 의식화교육 여러분 뭔지 아시죠? 파울리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저희 때는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교육 그때 주입식 교육 시절인데 한 발에 7, 80명 됐어도 저희는 다 그거 하고 그걸로 교육을 유학하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선생님 덕에 한국의 공파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벌써 근데 그때 성공하신 분들이 나이가 벌써 70대가 됐는데, 예. 지금 신세대들도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예. 요새 우리나라가 월남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월남전 우리는 갔다 왔지만 이제 이 주사파 조선족이 김영수가 조선족 수입하고 이래가 주사파들은 계속 그거 하고 그래가지고 따지보면 이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이냐? 예. 조선족이나 주사파는 스탈린주의로 무장돼 있잖아요. 스탈린주의로 주제들 아닙니까? 주체사상이 황정 씨가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스탈린주의를 한국화시킨 스탈린주의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요. 그래서 요새 이게 돌아가는 게 근데 이게 주사파나 조선족은 6.25 때를 비교하면 인민군이나 중공군이나 다름이 없죠. 우리가 너무 오래 많이 속았어요. 이분들 참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저 국민이 각성하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요렇게 이제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